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학습을 통해 영어 활용에 도움을 드리는 최쌤의 영어 꿀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명사를 앞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구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형용사와 형용사구. 그래서 형용사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구를 이루어 쓰이게 되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구는 전치사와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목적어는 대부분 명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치사 구도 구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 형용사라고 해서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서, 분사가 구를 이룰 때, 두 단어 이상 구를 이룰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형용사 절이 있는데, 이것은 구와절 개념에서 배우셨던 정형 동사가 하나 있는 절이죠.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사절이 선행명사라는 걸 가집니다. 관계사절 앞에 선행 오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사를 뒤에서 꾸미게 되는데, 이 형용사절 부분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종속절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느냐? 첫 번째는 한정용법이라고 해서 수식하는 것입니다. 한정은 수식, 의미를 제한한다는 것은 명사를 꾸민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정용법. 그 다음에 서술용법이라고 해서 이형식 동사 뒤에서 주격보호로 쓰이거나 오형식 목적어 뒤에서 목적보호로 쓰이는 것을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형용사의 기본 용법인데,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 두 가지, 한정, 서술용법 두 가지로 모두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형용사들은 한정용법이면 한정용법으로만, 그리고 서술용법이면 서술용법으로만, 한 가지로만 쓰이는 형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형용사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 요것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정용법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어구들이 앞과 뒤에 위치하는 모습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자, 명사를 중심으로 맨 앞에 명사구에서는 결정사가 오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 어구를 우리가 전위 수식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그다음에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 이것을 우리가 우위 수식어라고 하는데, 이때는 형용사가 구를 이루는 경우, 분사가 구를 이루는 경우, 전치사는 무조건 구니까 전치사구, 그리고 관계 대명사, 관계부사와 같은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은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위 수식 형용사, 즉 명사를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할 때 단독으로 수식할 때 앞에 온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의 형용사가 한꺼번에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옵샤콤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옵샤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명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는 것은 의견을 나타내는 op이죠. opinion. 그 다음에 멀리 위치하는 것이 shape, 크기나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 ag라고 해서 신구, new, old 이런 것이죠. 이런 형용사들은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는 color,
색깔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는 origin, 기원이나 원산지나 출신을 나타내는 거죠. 뭐 American, 미국 사람의, 미국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M, material, 재료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명사로부터 먼 위치부터 가까운 위치까지 위치하게 되고, 명사에서 가장 근접하는 것은 명사나 동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들입니다. 뭐 jogging, 달리고 있는, 뭐 writing, 뭐 글을 쓰는, 메디칼, 의학이 이런 거죠. 하나의 명사가 있고 그 명사에서 파생되거나 동명사가 있고 그 동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명사에 가장 근접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체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뒤에서 옵샤콤의 순서대로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옵샤콤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이냐, 이 명사를 수식, 즉 설명하는 객관성의 정도가 강한 것은, 즉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거야, 이런 게 생겼어 하는 것은 명사에 가깝고, 명사에서 멀어질수록 객관성의 정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은 명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재료는 이건 뭐 누가 봐도 쇠로 된 거야, 나무로 된 거야, 이것은 명확하다. 뭐 또 기원, 출신, 원산지도 누가 봐도 명확하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영어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에 대한 객관성의 의미의 객관성이 강하면 명사 쪽으로 가까이 붙고 약하면 명사 쪽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옵샤콤으로 외우시면 되고, 동명사에서 파생된 또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들을, 원래 형용사 품사가 아니라 여기 명사나 동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명사에 가장 가까이 붙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있던 예문을 보실까요? 첫 번째는 새로 현대식으로 지은 멋진 갈색 사각형 주택이죠. 그럼 이제 결정사 어하고 명사 하우스는 놔두고 그 사이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색깔이 맨 가까이 붙겠죠? 브라운이 붙고, 그 다음에 신구, 뉴가 붙고, 모양, 스퀘어, 사각형이 붙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현대식이고 멋지다는 거는 주관적이겠죠. 그래서 stylish modern이라고 맨 먼 쪽에, 하우스로부터 맨 먼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 stylish, modern, square, new, brown hou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두 번째 예문, 썸네일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저기 조깅하는 키 크고 젊은 예쁜 여성. 마찬가지로 that이라는 결정사하고 woman이라는 명사를 빼고 가장 가까운 곳은 아까 말했듯이 명사나 동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했죠. 그래서 jogging이 붙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신구를 나타내는 영이 제일 가깝겠죠. 그리고 모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톨이 붙고, 예쁘다 안 예쁘다는 상당히 주관적이니까 pretty가 맨 바깥쪽 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that pretty tall young jogging woman,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이렇게 형용사들이 전이 수식하는 형용사가 2개 이상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은 옵샤콤이라는 순서대로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명사를 앞에서 전이 수식하는 분사가 있었죠. 이럴 때 이 분사와 명사는 주어 동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가장 중요한 게 능동 수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처럼 현재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면 이 명사와 현재 분사는 능동 관계이죠. 예를 들어서 uninteresting lecture가 주어다. 그러면 lecture 앞에 interesting 현재 분사가 수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lecture가 사람들의 관심을 능동적으로 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강의가 was given to freshmen, 신입생들에게
주어졌다, 행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처럼 결정사 뒤에 과거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면 명사와 분사는 수동관계입니다. 따라서 예문에 보듯이 all interested freshmen were present. 자, 모든 interested freshmen이니까 이 freshmen들이 수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freshmen들이 관심을 끌게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interested는. 모든 관심 있는 신입생들이 참석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밀 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것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이걸 따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찬가지로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밀 때도 분사구를 이루어서 뒤에서 명사를 꾸며도 능동 수동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The girl waiting outside. 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녀. 그럼 waiting outside라는 현재 분사구가 거를 꾸미니까 이거 능동적이죠. 기다림을 당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스스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야. 두 번째, 과거 분사구가 뒤에서 꾸미는 경우입니다. The accident occurred last night. 그러면 어젯밤에 발생한 이 사고가 스스로 발생한 건 아니죠. 발생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물론 이제 occur라는 것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 수동의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accident 자체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어제 발생된 사고는 어젯밤에 일어난 사고죠. 그것은 came as a shock.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 이런 분사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할 때는 능동 수동 관계이다. 명사와 분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사구에 이어서 뒤에서 후에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구도 있었죠. 그래서 이 형용사구에는 이제 형용사로 이루어진 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a man unable to write his own nam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man을 중심으로 unable to write his own name, unable 형용사로부터 시작하는 구가 쭉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남자가 was named to the king, 왕에 임명이 되었다, 지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 girl in a red hat, in a red hat, in 전치사 in으로 시작되는 전치사 구가 뒤에서 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is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후에 수식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서 a man 다음에 who was가 생략됐다고 봐요. who was. 또 a girl 다음에 who is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빼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수식하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위수식, 한정용법으로 쓰일 때 하고 후위수식, 서술용법으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present. 이게 명사 앞에 있으면 현재의 블러블러 이렇게 되는 거고, 명사 뒤에 있으면 참석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people present 하면은 참석한 사람들이고, present people 하면 현재의 사람들이고,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absent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으면 정신이 나간, 멍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명사 뒤에 있으면 present의 반대말 불참한, 결석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certain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으면 어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ertain expression, 어떤 표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있으면 확실한 이란 뜻이죠. expressions certain, 확실한 표현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concerned라는 것은 명사 앞에 있으면 근심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걱정하는 이런 뜻이고, 명사 뒤에 있으면 관련된, people concerned,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late라는 것은 명사 앞에 쓸 때는 더와 함께 씁니다. 더 late에서 고인이 되신 분, 돌아가신 분, 고 누구, 고 박정희 대통령, 고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뒤에 쓰이면 늦은, 시간적으로 늦은이라는 뜻입니다. 일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으면은 나쁜이라는 뜻이에요. ill people, 나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서술적으로 쓰여서 명사 뒤에 위치하면 아픈이 되죠. people who are ill, people ill, 아픈 사람들. right이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으면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right road, 오른쪽 길. 근데 서술적으로 쓰이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면 옳은, 올바른 이런 뜻이 되는 거고, proper라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으면 적절한, 명사 뒤에 있으면 서술적으로 쓰이면 고유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채쌤의 영꿀 채널은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짧은 시리즈물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